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있었던 다양한 국제금융 소식과 주가에 미친 영향,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전망해보는 알기 쉬운 주간 국제금융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애플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네. 네, 애플의 1분기 실적에 따라서 IT 산업의 왕좌 자리를 삼성전자에 내놓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네, 애플의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순이익 95억 달러로 작년보다 18% 정도 감소했는데요. 네. 애플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줄어든 것은 200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이러한 애플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삼성전자를 지목했죠. 네, 혁신의 대명사로 통했던 애플이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이렇다 할 신제품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에 삼성전자는 이달 말 전 세계적으로 출시한 갤럭시 S4 등 연이어 신제품을 빠르게 출시하면서 시장을 확대해온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의 성장 동력인 혁신이 사라졌다면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추월한 후에는 둘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애플을 넘어서 세계 IT 산업의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이러한 이슈들이 이번 주 국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어서 BS투자증권 이도원 상무로부터 지난주와 이번 주 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S투자증권 이도원입니다. 지난주 주식시장은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4주 만에 오른 셈이 됐는데 코스피 주가가 4주 만에 올랐고 코스닥 주가는 다시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가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실적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딛고 올랐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자생적으로 서서히 바닥을 굳혀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평가를 해볼 만합니다. 지난주 장외에 이런 악재들은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대신 경기 등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는 다시 나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연정 구성으로 유럽발 정치적인 악재의 부담에서 해소가 될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북한의 핵 리스크가 지난주 또는 그 이전 주를 고비로 해서 서서히 완화되는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이 어떤 강력한 멘트를 날리는 이러한 보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잘하면 5월 달에 좀 대화의 물꼬도 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성공단에 관련해서 북한에 대화를 제의를 했는데 북한은 아직은 침묵을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는 지난주 발표된 것들이 모두 좋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가 작년 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숫자 자체로는 2.5%로 그다지 나쁘진 않았지만은 15분기 연속 평균으로 따져본다면은 한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는 미국의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15분기의 평균 성장률이 2.1%라는 것은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가장 저조한 그런 경제 성장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그 이전 주에는 중국도 GDP가 좀 좋지 않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중국 GDP가 나쁘게 나온 그 다음 주에 미국의 GDP도 만족할 만한 수치를 보이지 못했다라는 이런 점은 전 세계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G2 국가 경제들이 모두 부진했다.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7.9% 예상을 했었는데 8% 내지 7.9%를 예상했는데 실제 발표치는 7.7%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예상치를 3% 가까이 예측을 했는데 발표치가 2.7%로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저조한 이런 모습을 보인 한 주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항목별로 보면은 소비는 그런대로 좀 버티거나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정부의 지출과 대외거래, 다시 말씀드리면 무역 부문에서 부진한 것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저조한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또한 내구재 주문이나 어떤 그 비행기나 선박 같은 것을 뺀 핵심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도 역시 이번에 발표된 수치들도 모두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그만큼 좀 부진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지난주 특징이었는데 이것은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의 마키사가 집계해서 발표하는 유로존의 PMI 지수 같은 경우도 좀 15개월째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MF 같은 데서도 유럽의 경제 성장률을 당초 마이너스 1.5%보다 0.1% 더 떨어뜨린
마이너스 1.6% 성장을 예측하고 나섰습니다. 독일의 이 IF 기업 신뢰지수도 4월달 발표한 수치를 보면은 104.3로 3월달에 106.7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유로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 경제가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된다는 것은 유로존 전체 경기에도 좋을 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시아 쪽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의 HSBC에서 발표하는 중국의 PMI 지수 같은 경우도 기준선은 넘겼지만 50.5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 달인 51.6보다는 조금 둔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기분은 썩 내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1분기 GDP는 상대적으로 0.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서 그래도 중국이나 미국, 유럽보다는 조금은 나은 이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분기 성장률로는 2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성장 갖고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그 이상으로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일본 물가는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2년 내 2% 인플레이션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런 목표 달성이 험난할 것을 예고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은 미국의 애플 주가 흐름에서도 우리는 단서를 잡을 수가 있겠는데요. 애플은 EPS 발표를 10.08달러로 발표했습니다. 예측치인 애플의 예측자 9.97달러보다는 좋다라는 이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애플 주가는 실적이 지난 분기보다 18%가 떨어진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습니다. 385달러까지 떨어졌던 애플은 최근 날짜로는 약 417달러까지 올랐으니까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애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예측치보다는 좋았다라고 보는 이런 판단도 가능하겠지만은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자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만도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 시장도 똑같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최근 떨어졌던 이런 주식들이 모두 실적이 부진해서 떨어진 이유는 되지만은 지난주에도 실적이 역시 개선된다라는 징후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화학, 철강, 자동차, 기계, 조선 등 소재 산업에 관련돼서 바탕이 되어 있는 주식들은 2분기 실적도 좋아진다는 이런 사인이 없기 때문에 어떤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번 주 유럽과 미국의 금융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를 변함없이 연내에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호재로 받아들여질 만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4월 한 달 동안 주식시장이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4월 달 많이 떨어졌던 주식들이 5월 전반부에는 아무래도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물론 주가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실적보다는 총론적인 경기 문제를 다루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되는 면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이런 재료들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의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BS투자증권 이두원이었습니다. 이제 5월이 시작됩니다. 네, 시간 참 빠르죠. 네. 1분기 어닝 시즌이 끝나는 만큼 2분기 실적 개선 여부에 따라 시장의 등락이 결정될 수 있을 텐데요. 증시가 상승세로 돌아설지 여부는 매크로 지표에 의한 경기 판단과 외국인 수급 영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내 주식시장에서 5월은 항상 힘들었었습니다. 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가 사상 유례 없는 수준인 가운데 이번 5월 국내 증시가 상승세로 다시 돌아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월 넷째 주 주간 국제금융 소식이었습니다.